여러분 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교재가 준비됐나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기 나오죠. 이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국어 중에서도 문학이에요. 문학이 뭔지 혹시 이전에 문학이라는 낱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문학은 바로 우리 말로 표현한, 즉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에요. 작품 하니까 조금 느껴지나요? 우리 작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동화, 시, 그렇지, 이야기, 이런 것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작품으로서 문학에 속해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4학년 2학기 국어책 4단원과 관련이 있어요. 4단원은 이야기 속 세상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교과서 화면을 준비했어요. 4단원 이야기 속 세상.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야기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이야기를 이루는 것, 즉 이야기 속에 담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야기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이루는 것,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맞죠? 한 선비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고의가 있고요. 뭔가 부잣집 이런 대감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인물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장면을 보니까 이야기 속에 이러한 인물이 나오는구나. 인물은 뭐냐면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혹은 동물, 혹은 물건, 중요한 물건까지도 포함해서 인물이라고 해요. 네. 이러한 인물이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사건. 인물과 사건. 근데 이 인물과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 집안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언제인 것 같아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낮인 것 같죠? 해가 떠서 하늘이 파래요. 이렇게 어떤 장소나 혹은 그 시간을 나타내는 배경, 이 배경, 이런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뭐가 생긴다? 바로 이야기가 생긴다. 즉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덕분이에요. 바로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 그렇다면은 이야기를 읽을 때 뭘 살펴야겠어요?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살펴야겠죠. 오늘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 읽기를 해볼 거예요. 뭔가 재미난 이야기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읽을 때 먼저 활동 1은 읽어야겠죠.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요.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줄거리 정리라고도 해요. 줄거리 정리. 그리고 활동 3번.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펴놓고 선생님 화면에 한번 봐주세요. 먼저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고요? 바로 사라 버스를 타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읽을 때 세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뭐죠? 인물, 사건, 배경.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그 사람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글 윌리엄 밀러, 옮김 박찬석, 그림 존 워드. 아침마다 사라는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언제나 백인들이 앉는 자리와 구분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보는 백인 아이들에게 사라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백인 아이들도 얼굴을 찡그리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들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에야 바로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이래 왔단다.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지. 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라보다 먼저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사라는 혼자서 학교로 가고 어머니께서는 백인 가정의 부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셨지만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사 입으실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다를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창문은 똑같이 지저분했고 버스의 시끄러운 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앞쪽 자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것일까요? 한 백인 아주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두리번거리니 꼬마야?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모두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라는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고 두 손으로 커다란 핸들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뒤로 가서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 왔잖니? 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운전사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끽 소리를 내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는 걸어가거라. 운전사가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당겨 열었습니다. 사라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사라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걷기에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사라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닫으셔도 돼요. 저는 학교까지 타고 가겠어요. 운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쿵쾅거리며 버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백인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자고! 이러다 지각하겠어! 잠시 뒤 운전사는 경찰관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니? 사라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법이 뭔지 너도 알 거다. 그렇지? 그럼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경찰관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렴. 법에는 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나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법을 어기고 싶지 않다면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여 사라에게 큰 소리를 질렀지만 몇몇은 사라를 응원했습니다. 한 아저씨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일어나지 마라! 그 자리는 네 피부색과 아무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사라를 번쩍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 감옥으로 보내실 건가요?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용기를 내!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받아쳤습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해줘! 경찰관이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 동안 사라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큰 아저씨께서 사진기를 들고 와 사라를 찍으셨습니다. 신문사에서 왔단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 아저씨의 말씀에 경찰관이 크고 거친 손으로 사라의 등을 토닥이며 대꾸했습니다. 꼬맹이가 잠시 헷갈렸을 뿐이요. 사라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누구인가 사라에게 초콜릿 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깨달았습니다. 과자를 반쯤 먹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경찰관들이 진짜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경찰관이 사라와 어머니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당신 딸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주시오! 밖으로 나오자 신문기자와 사라의 사진을 좀 더 찍은 뒤에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라가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썽을 일으키려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괜찮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라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사라의 방으로 들어와 사라를 안아주셨습니다. 사라야, 엄마는 너한테 화나지 않았어. 너는 세상에 어떤 백인 아이 못지않게 착한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사라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버스 앞자리에 타면 안 되나요? 법이 그렇기 때문이야. 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사라가 어머니의 피곤한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법은 절대 바뀌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튿날 아침 어머니께서 사라에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웃으려고 애쓰셨지만 사라는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낡은 버스가 아니라 두 다리를 주셨어. 그렇지? 그럼요, 어머니. 저는 걷는 것이 좋아요. 얼마든지요. 사라와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수군거렸습니다. 사라 또래의 남자아이 하나가 신문과 연필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사인 좀 해줄래?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 어머니께서는 소년한테서 신문을 받아들고 싱긋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영웅이라도 된 것 같구나. 사라는 신문 첫 장에 난 자신의 사진을 보고 몹시 쑥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얼른 가요. 사라는 어머니를 재촉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사라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신문기자가 또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사라를 뒤따라 걸었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웃어도 괜찮아. 넌 특별한 아이잖니? 그날은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회사는 당황했습니다.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시죠, 꼬마 아가씨. 사라는 자리에 앉기 전에 뒤돌아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외투와 똑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는 무엇인가 달라 보이셨습니다. 자랑과 행복이 두 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왜 머뭇거리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딸인데. 운전사가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자리는 바로 어머니의 자리예요. 앞으로 어머니께서 계속 앉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사라와 어머니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라 버스를 타다 어땠나요? 조금 길었는데 참 재밌죠? 선생님 목소리로 읽어줬는데 여러분도 화면으로 읽으면서 선생님 읽어준 것을 잘 들어보니까 이야기가 이해되나요? 혹시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고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서 답해 볼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고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만든다고 했는데 질문을 만들 때 조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육하 원칙. 뭐냐 하면요. 6가지를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여기 있는 6가지를 떠올려보고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면 좋아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이 이야기는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나요? 하면 질문이 나오죠. 사라는 언제 버스를 다시 타게 되었나요? 어디서 사건이 일어났나요? 사라는 무엇을 타고 학교로 갔나요? 사라는 학교에 갈 때 어떻게 했나요? 왜 그랬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드니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겠나요? 네. 이제 그러면은 육하 원칙 활용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만들어 본 질문을 먼저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경찰관이 사라를 경찰서에 데려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죠? 사라가 흑인이에요. 근데 흑인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갔어요. 법이 좀 이상하지. 또 선생님이 만든 질문은요. 많은 사람이 버스를 타지 않고 사라와 어머니 뒤를 따라 걸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사라 뒤를 따라서 버스 안 타고 걸었죠? 왜냐하면은 사라의 행동에 찬성하고 응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라에게 응원을 보내고 찬성한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따라 걸었어요. 마지막 3번째 질문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안 탔겠어? 당연히 버스를 안 타면서 이 잘못된 법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만 있으면은 생각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질문을 만들어 보고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에 나오는 답을 적어보세요. 알겠죠? 이제 2번째,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때 장소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딘 것 같아요?
맞아. 버스 안이었어. 버스 안이었어요. 이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버스 안이고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버스 기사가 화난 표정이 보여요. 그리고 사라가 앞에 앉았죠.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 두 번째로 갈게요. 어떤 장소인가요? 경찰서예요. 사라가 경찰서에 잡혀왔죠. 그리고 기자는 사라의 사진을 찍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어요. 세 번째, 어딘가요? 맞아, 사라의 방이에요. 엄마가 사라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사라의 방에서 사라의 어머니께서는 법이 언젠가는 바뀐다면서 이 큰일을 겪은 사라를 위로해 주셨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이네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라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했고 사람들도 사라와 함께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그 대신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버스 안이네요. 버스 근데 사라와 사라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라와 사라의 엄마는 버스에 어디 있나요? 앞자리에 있죠. 사람들이 마침내 법을 바꾸고 나서 사라와 엄마는 버스에 올라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의 사건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때 장소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사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살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즉 이야기가 완성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뭐냐면은 인물, 사건, 배경이죠. 이 인물, 사건, 배경 여러분 이미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 어딘가요? 맞아요. 배경이에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사람이나 사물은 바로 그렇죠. 인물이죠.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사건이라고 해요.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인물, 사건, 배경은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이야기 구성 요소라고 했죠. 세 가지예요. 인물, 사건, 배경. 언제에 해당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에요. 배경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서 시간적 배경. 어디에? 장소를 말하는 거네요. 어디에서에 해당하는 것을 배경 중에서도 공간적 배경.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공간적 배경이라고 해요. 즉, 배경을 두 가지로 다시 설명하면 시간적 배경 또 공간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알겠나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 이 이야기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인물, 사건,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우선 사라가 나오죠. 그리고 사라의 어머니도 나오고 우리 버스에서 사라를 데리고 간 경찰관, 그리고 운전사, 신문 기자 등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함께 사라와 걸어준 여러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죠. 몇 가지 사건을 정리해봤어요. 아까 그림에 따라서 장소 변화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을 선생님이 옮겨 적었어요.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신문 기자가 사라의 사진을 찍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보러 왔어요. 그 다음날 사라와 어머니는 버스 안 탔죠. 그리고 사람들도 사라와 함께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법이 바뀌었어요. 마침내 사라는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딱 알아보기 쉽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바로 이것이 줄거리가 돼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즉 배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공간적 배경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사는 어느 한 마을이죠.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라가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 어느 아침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법이 바뀌어서 사라가 버스 앞자리에 앉게 된 날, 요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네요. 네, 오늘 수업을 벌써 마칠 때네요. 오늘은 바로 이야기 구성 요소인 세 가지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이야기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뭐라고요? 맞아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 이야기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를 각각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배경에서는 언제를 나타내는 시간적 배경과 어디에서를 나타내는 공간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됐죠?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작품을 감상할 때,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인물, 사건, 배경이 뭔지 한번 눈으로 잘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